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스텝 2. 자, 이거는 되게 유명한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내신 대비할 때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 몇 개 뽑아주면 꼭 들어가는 문제예요. 자주 풀 겁니다. 이제 관광지를 가는데 이제 관광객이 A, B, C, D, E, F, G 해서 모두 7명이 있어.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차에 탈 거야. 근데 마부 자리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고 이렇게 2인용씩 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 교육청 기출문제 보시면. 근데 이 자리에 딱 고정이 돼 있고 7명이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A하고 B는 무조건 같은 의자에 이웃해서 앉아야 돼. 그러면 둘이서 막 커플인가 봐. 그지? 얘네 둘은 A하고 B는 항상 같이 앉아야 돼. 같이. 그 다음에 C하고 D는 둘이 같이 앉으면 안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A하고 B는 반드시 같이 앉아야 되고 C하고 D는 둘이 같이 앉으면 안 돼. 그 다음에 E하고 F하고 G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네는. 그럼 일단 니네가 여기는 7명을 앉히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자, 누구부터 앉힐까요? 여기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을 먼저 앉히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나눠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생각을. 이거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내가 좀 덜 그 고생을 하냐 그걸 보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얘네 둘을 먼저 앉혀야 돼. 계획이. 그 다음에 C하고 D를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3명은 제일 마지막에 앉힐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A하고 B를 먼저 앉힙니다. A하고 B. A하고 B. 지금 A하고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개예요. 그지? 그럼 일단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배열을 해야 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배열을 하는 거는 자 이제 3개 중에서 자리를 선택을 했어. 그지? 자,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한 게 3P이죠. 여기까지 고려한 게 3P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니네가 어려울 테니까 원래는 이 문제는 조합을 배우고 나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조합. 근데 이제 조합을 오늘 살짝 나갈 건데 3P라고 하면 니네가 어려울 테니까 차라리 자, 3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 자리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를 3C1로 쓸 거야. 내가 3C1. 조합은 뭐냐면은 뽑기만 하는 거예요. 배열은 하지 않아. 근데 3C1로 아직 조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자리 하나, 둘,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이 팩을 곱하면 이 팩은 왼쪽, 오른쪽 바뀌는 거야. 근데 아까 이거는 3P2하고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그지? 똑같은데 원래 이거보다는 이거거든. 자,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왼쪽 오른쪽 바꾸는 건데 아직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3을 쓸게 내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A하고 B를 뭐 대충 여기에 앉혔다고 치자. 세팅을 했어. 그러면 이제 C하고 D가 이제 앉아야 되는데, 그지? 그럼 C하고 D를 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C하고 D는 지금 둘이서 같이 앉으면 안 돼. 얘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봐야지. C하고 D는. 일단 C가 지금 C하고 D가 앉을 수 없기 때문에 C부터 앉히면 C는 이 자리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앉으면 되지. C가. 그지? 그러면 C가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합니다. C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지. 근데 이게 왜 지금 복잡하냐면 C를 안 치면 C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뭐 마부 옆에 앉을 때 하고 이런 데 앉을 때 하고 지금 경우가 다르잖아요. 근데 C가 여기 앉으면 D는 여기 네 군데 앉을 수 있어. 그지? 근데 C가 이런 자리에 앉으면 D는 하나, 둘, 세 군데 앉을 수 있지. 다르잖아.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가만히 있어봐. C가 여기에 앉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차라리 지금 자리가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있는데 차라리 얘네들 앉힐 때는 얘네가 앉을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 이게 나을 것 같아. 그지? 여사건으로. 그럼 지금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뭐예요? 5개에서 2개를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네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 2군데 앉을 수 있지. 그죠? 2군데 앉을 수 있죠. C, D가 여기에 같이 앉거나 여기에 같이 앉는 건데 왼쪽, 오른쪽 바꾸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일이만 적어드리면 C, D, D, C, C, D, D, C 해서 4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 그러면 얘는 빼주는데, 자, 2군데 앉을 수 있는데 왼쪽, 오른쪽 바꿀 수 있죠. 그지? 근데 여기 제일 처음 이거하고 얘는 곱해줘야지. 왜냐면 얘를 하고 나서 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니까.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C, D 이렇게 앉는다고 쳐봐. 그럼 여기 자리가 3개 남잖아요. 그러면 E하고 F하고 G가 앉을 때는 얘는 아무 부담이 없어. 이미 A, B, C, D가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얘는 그냥 3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오케이? 이제 요거 막 모의고사하고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6 곱하기 20 빼기 4 곱하기 6입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16인데 얘는 36 10 곱하기 6 그러면 360 더하기 36 곱하기 6이 216이지. 216이니까 답은 576이 되겠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누구를 먼저 앉힐지 순서를 정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처음에 C하고 D부터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게 앉은 다음에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 생각하려면 되게 경우를 많이 나눠야 돼요. 오케이? 근데 자꾸 풀면 늡니다.
그 다음에 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 이제 또 적어도가 나왔어.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가 430인데 이 문제는 제가 저번 시간에 풀어드렸던 문제죠. 그죠? 이때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홀수의 개수.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거는 홀수의 개수를 x개라고 세팅을 합시다. 홀수를. 근데 문자가 많으면 불편하니까 짝수는 600이 x개예요.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없는 케이스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푼 거대로 자, 홀수가 이쪽에 오고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이쪽에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쪽에 짝수가 오고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홀수가 오는 케이스. 그지? 근데 둘 다 홀수가 오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지?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경우를 나눠서 이제 푸는 거는 뭐 정사건으로 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의 반대말로 풀 거야. 그러면 요거 세 가지의 반대는 뭐냐면 이쪽에 짝수가 오고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짝수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세팅을 해보면 얘는 뭐냐면 전체에 6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거에서 양쪽 모두 짝수가 오는 케이스를 뺀 것이 430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전체 가만있어 봐. 오 잠깐만.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오 근데 자연수가 뭔지 지정을 안 해줬어.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연수의 종류는 1, 2, 3, 4, 5, 6, 7, 8, 9까지죠. 근데 여기서 홀수는 5개야. 근데 짝수는 4개야. 그죠? 홀수하고 짝수의 개수가 달라. 그지? 야, 그럼 이 중에서 또 골라야 되는 거야? 아우, 야, 이거 어렵네. 그럼 먼저, 여기 숫자가 9개니까 전체 경우는 9개 중에서 6개를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 끝에 둘 다 짝수가 오는 거는 자, 봐봐. 일단 여기 짝수 자리에 올 아이들은 짝수가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먼저 배열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내 것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2하고 4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2, 4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 2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까지 한 거가 4P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 뭐 4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럼 얘는 7개에서 4개를 뽑아야지 숫자를. 여기 들어갈 거. 근데 여기 짝수가 들어가고 홀수가 들어가고 상관없어. 양쪽 끝에만 보면 됩니다. 7개 중에서 4개를 뽑고 배열까지 한 거죠.
아 잠깐만. 근데 이러면 x를 어떻게 구해? 뭐야?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지금 짝수하고 홀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다시 해야 돼. 자, 봐봐. 아, 그냥 여기서 뭐야? 랜덤으로 6개 있다고 보는 거야. 랜덤으로 6개가 있는데, 오씨. 그렇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 랜덤으로 6개가 있어, 이렇게. 6팩토리알. 근데 뭔지는 몰라. 근데 그 중에서 짝수가 몇 개인지 홀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요 빨간색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짝수를 뽑아야 되잖아. 그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걸 바꿔야 되겠어. 이걸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6 빼기 xp 하면 니네가 어려워하니까 요거를 x개라고 하고 요거를 6 빼기 x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짝수의 개수를 구하면 홀수의 개수는 저절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 중에서 6개인데 뭔지 몰라.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짝수, 자, 이쪽에 들어가는 거, 자, 보시면, 짝수 x개에서 2개를 뽑고 배열을 하셔야죠. 2개를 뽑고 배열을 하면 짝수가 여기 2개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6 빼기 x개가 남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오야 6 빼기 x개 팩토리얼 이게 더 어렵겠는데? 뭐가 더 나을까? 여기를 6 빼기 x로 하는 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서도 짝수를 x로 좋아. 해보자. 그럼 얘는 720이죠. 720이고 노란색은 자 x 빼기 1이고 얘는 그냥 6 빼기 x 팩토리얼로 두고 이게 430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통째로 이쪽으로 보내고 720에서 432를 빼면 8 하나 올라가고 8 288이지. 그러면 x 빼기 1 곱하기 6 빼기 x 팩토리얼이고 288인데 이거를 나열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어차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 왜냐면 2를 집어넣으면 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2, 3, 4, 5, 6 5개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2부터 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2면 4팩인데 얘는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인데 얘는 계산을 하면은 자 얘는 4팩토리얼이 24니까 48이어서 안 되고 얘는 6 곱하기 6이니까 36이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4를 넣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팩토리얼이니까 오씨 이거 여기 다안 되고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네? 식이 잘못됐나?
근데 저기 위에 짝수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10. 지금 내가 계속 저거를 생각하네. 이게 아니다. 6 빼기 x 팩토리얼이 아니라 무조건, 자, 봐봐. 6개 중에서 내가 지금 짝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이거 2개를 한다는 4개가 남았죠? 여기가 그냥 4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이제 되지. 430. 그러면 곱하기 이게 24가 되고. 근데 차라리 얘를 이렇게 가자. 얘를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여기서 얘가 30 곱하기 4 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을 4 팩토리얼로 묶어. 4 팩토리얼 6 곱하기 5니까 30 빼기 x 빼기 1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431을 소유수분 해보자. 이거 왠지 24로 나눠 떠질 것 같은데. 431을 24로 나누면 1, 24, 2, 9, 192. 4, 8에 32, 4, 8. 그렇지. 나눠 떨어질 줄 알았어. 그러면 432가 24 곱하기 18이잖아요. 그러면 4 팩토리얼이 24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x 빼기 1.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면 빼기 12는 0이 되지. 그러면 x제곱 빼기, 그냥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얘가 12가 되는 거니까 얘가 4 곱하기 3이니까 x가 4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숫자를 7개를 더해줬어. 7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택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각자리 숫자를 짝수하고 홀수를 교대로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수를 물어봤어요. 각자리 숫자를 짝수하고 홀수를 교대로. 그러면 얘를 먼저 분류를 해봅시다. 분류. 자, 여기서 뭐야? 홀수는 1, 3, 5, 7 이렇게 있고, 짝수는 2, 4, 6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5개를 선택을 해서 만들 건데, 짝수하고 홀수를 교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경우를 분류해 보면 짝수, 그 다음에 홀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는 홀수하고 짝수가, 그러니까 5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짝수 자리는 첫 번째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딱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지? 근데 지금 보시니까 짝수가 3개 있죠. 그럼 얘는 짝수 그냥 배열하면 돼요. 그지? 짝수를 그냥 배열하면 되죠. 근데 여기가 홀수 자리가, 홀수는 2개만 뽑아야 되거든. 근데 홀수가 4개 있잖아요. 그럼 저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배열까지 하셔야 되죠. 그럼 이제 이거는 곱하기로 처리하셔야 되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12 해서 72가지가 되고, 자,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홀수인데, 아까는 자리도 3개가 있고 짝수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3팩으로 갔잖아.
근데 얘는 홀수가 4개예요. 4개. 근데 내가 그랬잖아. 순열은 뽑은 아이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두 가지 과정을 하는 거야. 순열을. 그게 순열과 조합의 차이인데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일렬로 배열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짝수 자리가 있잖아. 근데 짝수가 또 3개지. 짝수가 3개니까 3개 중에서 2개 뽑고 배열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고 3P는 3 곱하기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144가지지. 그죠? 36 곱하기 4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답은 216가지가 답이야. 오케이? 근데 니네가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개가 문제에서 숫자를 정해줬어. 2, 3, 4, 5, 6입니다. 2, 3, 4, 5, 6. 2, 3, 4, 5, 6을 한 번씩만 사용을 할 거야.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5자리 자연수.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54,000보다 작은 짝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54,000보다 작은. 자, 그러면 이제 경우를 분류해야지. 5개 다 쓰는 거죠. 그럼 처음에 2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훅훅 지나갈 수 있지. 4로 시작하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토리얼 해서 여기까지 24 곱하기 3이니까 뭐야? 72개야. 그죠? 아, 짝수구나 또. 아씨. 야, 그러면 하나하나 고려해야 되네. 자, 봐봐. 다 써줘야 돼요. 2로 시작하면 여기 지금 짝수가 2, 4, 6, 3개죠. 자, 4로 끝나는 거 하나 하고 2로 시작했을 때 6으로 끝나는 거. 그죠? 자, 좋아. 그럼 다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3으로 끝날 때는 2로 끝나는 것도 있고 4로 끝나는 것도 있고 6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 두 개가 다르네. 그지?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면 근데 4로 시작하는 거는 2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겠죠? 대칭되지? 그죠? 왜냐면 자, 근데 또 일일이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4로 시작하면 6으로 끝나는 거, 얘네 둘은 대칭이 돼요. 근데 이제 대박. 1로 시작하는 거. 아, 근데 1이 없죠.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4. 또 2로 시작했을 때 6. 이렇게 두 가지로 했지. 그죠? 그 다음에 3. 3으로 시작하면 여기가 2로 끝나거나 3으로 끝나면 여기가 4로 끝나거나 3으로 끝나면 6으로 끝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위에 거하고 다르지. 왜냐면 얘는 여기서 짝수를 썼고
얘는 짝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 된 것 같은데. 그지? 그죠? 그죠? 요거보다 작으니까 5만 4천원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 3개 배열하니까 6개. 3개 배열하니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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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얘도 3개 배열하니까 6개, 6개. 얘는 2개 배열하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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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6이 이렇게 있죠. 6 곱하기 7. 그 다음에 2가 5개 있어요. 그러면 42 더하기 10 해서 답은 52개가 아닐까 싶은데. 그죠? 52개. 근데 그냥 뭐 제가 보기에 안전빵으로 다 그냥 그려드린 거예요. 오케이? 야, 씨, 개념을 이게 되게 복잡한데? 주어머니, 자, 얘를 이 7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럼 알파벳 순서를 먼저 알아야지.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요 단어랑 여기 있는 이 단어 사이에 있는 문자의 개수를 구하래. 아우, 이것도 완전 장난 아닌데. 자, 일단 저기 있는 녀석의 사전식으로 먼저 해보면 A가 제일 빠르죠. A, B, C, D, E. 그 다음에 E야. E, A, B, C, D, E, F, G. 그 다음에 G죠. G, H, I, J, K, L, M, N, O, P, Q, R. 제일 마지막이 Y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전에 풀었던 거랑 알파벳이 A, B, C, D 그렇게 나와 있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먼저 세팅을 해놔야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있는 거야. 대박. 차라리 이렇게 하자. 봐봐. 여기가 알파벳으로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그럼 차라리 여기 있는 문자에다 얘를 숫자로 바꿔.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면 니네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상태로 하면 엄청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차라리 A를 1번으로 가고 저번에 보니까 그치. 이걸 내가 너무 앞으로 갔나? 위에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금요일에 찍어서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 위에가 하나도 안 나왔네. 이거 어떡하냐. 뒤로 당겨놓고. 아이고. 다시 밑에다 쓸게요. A, E, G, M, N, R, Y니까 여기 있는 문자를 숫자로 바꿀게. 잘 나오나 봐봐. 오늘 안 온 애들 저기 1, 2, 3, 4, 5, 6, 7로 바꿔요. 숫자로.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여기다 써보는 거야. 자, G가 3이니까 3, Y가 7이죠. 그 다음에 R이 6. 요것만 이제 숫자로 바꾸면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4,
2, 1이죠. 그럼 이게 뭐야? 376마리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5, G는 3, 2는 2, A는 1, 4, 6, 7입니다. 그죠? 요거를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다음에 숫자로 바꾸면 빠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에 있는 문자의 개수니까 어차피 이 숫자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크기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은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에 있는 거니까 부등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배웠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이 숫자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죠. 그지? 여기가 막 4이니까 이 숫자는 포함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5, 3, 2, 1, 4, 6, 7에서 이걸 빼봐요. 이걸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뺄 거지. 하나를 더 뺄 거니까 여기를 22로 가서 어디 한번 답이 나오는지 보고. 거기서 봐. 아, 아닌데? 아, 잠깐만. 개수. 개수가 말이 안 되는데? 아씨, 일일이 다 해야 되는. 아, 숫자를 바꾸면 안 되는구나. 숫자를 바꾸면 될 것 같았는데. 숫자로 바꾸면 안 되는구나. 대박이다 이거. 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야죠. 아, 알파벳 순서가. 아이, 이 그지 같네 문제. 이게 등소분서 돼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이거 사이에 있다. 와, 대박. 그러면 G하고 N으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G하고 N을 보면 어우야. 잠깐만. 여기 있는 걸 봤더니 지금 그러네. 제일 여기서 Y로 시작하는 G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네. 그죠? 이게 A, E, G, M, N, R, Y니까 A, M, M, N, R, Y니까 G로 시작하는 거에 가장 마지막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N, G. 이것도 무슨 숫자 있지 않을까? N, 그치? N, G로 시작하는. 이거는 좀 해봐야 되네. 대박. 그러면 제가 G로 시작하는 가장 마지막 번째니까 M으로 시작하는 거 이제 쭉 해야 되나 이렇게? 6개? 그죠? 그럼 요거 배열을 하시면 6팩토리얼이니까 720이고 그 다음 문자가 n이니까 n으로 시작하고 일단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A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N까지만 하면 되니? G까지 NG 이제 여기서부터 줄여야 되지. NG로 시작하면 잠깐만 이거 다 쓰자. 하나, 둘, 셋, 넷, 5 NG로 시작하는데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와, 이런 거 걸린 거 완전 장난 아니겠는데? 그 다음에 N, G, A 다음에 E지. 그죠? 안 되잖아. 응? 안 되잖아. 왜 안 돼? N, G, A, M, R, Y. 그 다음 거가 A, A, M, N, G, E, A, M, R, Y니까 이렇게 네 개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요거 배열한 다음에 이거잖아. 그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5팩토리알 5팩토리알이니까 여기 120 120 4팩토리알이니까 24 이거 두 개 더하면 240 이거 두 개 더하면 960 그럼 답은 984개네. 이거 두 개 더하면 맞는가 볼게요. 오케이 984. 와, 씨. 엄청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실력업. 자, 실력업. 자, 원래 니네가 먼저 풀어보면 좋은데. 그냥 풀어줄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푸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 처음 지도 나갈 때는 그냥 안 풀어도 되는데 처음에 쉬운 것만 하면 안 돼서. 자, 보세요. 장미가 3개야. 튤립이 2개고 자, 해바라기가 하나야. 근데 얘를 3명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이 3명의 학생을 갑을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지. 그럼 이렇게 갈게. 장미는 A로 갈게. 장미는 A로 가고 튤립은 B로 갈게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가 C야. 근데 얘네들이 자, 한 송이의 꽃만 받는 거야. 한 송이만. 그럼 6개 중에서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구별 안 하는 거예요. 구별 안 하는 거야. 자, 한 송이만 받는 건데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는 거야. 자, 갑을 병을 보자. 자, 첫 번째 짝 니네가 봤더니 꽃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 배열하시기 좋게 ABC로 바꾼 거야. 니네가 이제 케이스를 다 일일이 분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분류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분류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 분류의 기준 뭐가 제일 특이해? 일단 장미가 제일 많잖아. 그지? 튤립은 하나밖에 없고,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거든.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 모의고사 스타일이 딱 요거야. 요 지금 실력업에 있는 문제들이 요거는 특히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야. 나중에 이제 모의 기출을 푸시면 되게 많아요. 이런 종류 문제가. 야, 그럼 일단 한 개씩만 주는 거니까 A를 다 뿌리는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장미만 받는 경우, 그지? 장미만 받는 경우. 자, 얘는 이제 그러면 얘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장미만 한 개씩 받았어.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장미를 2개 주는 거야. 2개 주면 그러니까 장미를 하나 받는 케이스가 있고 장미를 2개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병이 B를 받을 수 있고 C를 받을 수도 있죠.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순서대로 A, B로 간 거잖아. 그지? 여기 있는 B를 갑이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C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용기가 되는 게 뭐냐면 보기를 봤더니 보기가 16부터 20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또 장기 2개 받는 케이스 중에서 다른 거 받는 케이스는 없죠. 그지? 그럼 이번에는 장미를 하나 받는 케이스가 되면 여기서 또 경우가 바뀌지. 어떻게? A, B, B인 케이스도 있고 A, B, C인 케이스가 있어. 이거는 장미 1개 받는 거, 이거는 장미 2개 받는 거야. 이거는 지금 장미 1개가 받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분류의 기준을 장미를 누가 받는지를 보면 되지. 그럼 여기서 세 가지야. 근데 얘는 모두 다 다르죠. A, B, C 다 꽃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3팩토리얼 가야 되지. 6가지죠. 그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장미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꽃이 3개 있으니까. 그러면 B, B, C인데 얘는 이 C를 누가 받는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7가지. 이거 더하면 3가지, 6가지, 3가지니까 12가지 해서 답은 19가지. 그죠? 이렇게 일일이 배열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장미하고 튤립 이런 애들을 뭐야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숫자나 문자로 빨리 바꾸는 게 좋아.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8칸으로 나누어진 직사각형에 와 8개의 자연수가 있어. 1, 3, 5, 7, 8, 10, 12, 14야. 하필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먼저 문제에서 준 숫자를 체킹을 해보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런데 세로줄에 적혀있는 네 수의 합이 서로 같은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준 숫자를 먼저 보는 거야. 숫자를.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왜 하필 1, 3, 5, 7 준다면 8, 10, 12, 14 너무 랜덤이잖아. 일단 여기는 숫자인데 여기에 4개, 여기에 4개를 배열했을 때 이거 4개의 합이랑 이거 4개의 합이 똑같다고 하니까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의 총합을 봐야 되겠지. 그렇죠. 15, 15, 15, 15지. 그지? 그러면 15가 4개 있으니까 자 8개 수의 합이 60이야. 그러면 각 세로줄에 있는 각 세로줄 4개의 합은 3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15가 되는 애들끼리 한번 묶어보면 1하고 14 그 다음에 3하고 12 그 다음에 5하고 10 7하고 8인데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막 여기서 막 함부로 막 10이 일로 가고 7이 일로 오면 복잡해질 것 같지. 그죠? 일단은 짝을 어떻게 지어서 근데 중요한 게 여기다가 한 개씩 넣는 거니까 배열까지 하는 거야. 배열. 그지? 그럼 먼저 이쪽 왼쪽에 들어갈 거 두 쌍을 자
그럼 이제 얘는 어차피 자 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두 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들어가도 되죠. 그치 얘들? 근데 봐봐. 아, 8 일일이 쓸까? 일일이 써주는 게 좋겠지. 자,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야. 그죠? 그러면 자, 1, 14, 5, 10, 3, 12, 7, 8 이렇게 놓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제일 끝에 거 1, 14, 7, 8, 3, 12, 5, 10 또 있냐? 또 있냐? 잠깐만 또 다른 조합이 있나? 근데 이게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야 숫자 체인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야 키포인트야. 근데 이것만 했어.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가 이거밖에 없네. 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이쪽에 배열하는 거니까 4팩. 이쪽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팩. 그러면 4팩이 24 곱하기 24니까 576 곱하기 3이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니야. 70. 응? 아 근데 또 여기서 틀린 게 뭐야?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얘네들 왼쪽 오른쪽 바꿀 수 있지. 여기다 좌우 교환이라고 적어줄게요. 근데 여기가 세 가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 가지 더 있어. 80. 58 57, 80. 57 8, 70, 30. 어떻게 집어넣냐면 58 17 58 잠깐만 여기서 30씩 되는 거가 또 하나가 있어. 57, 80. 57 8 뭐? 10. 57 80 그렇지. 그러면 15 15죠. 그러면 남은 57 80 13 12 14 이거 15 15고 15 15가 되지. 이렇게 배열하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찾는 거랑 못 찾는 건 차이야. 여기다 4를 곱해야 돼. 그 4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고 여기는 4팩은 이쪽 배열, 여기는 4팩은 이쪽 배열, 여기는 2팩은 얘네 둘 숫자 뒤집을 수 있지. 왼쪽 오른쪽. 근데 필기를 하실 때 이런 걸 적어놔야 돼. 이런 거. 좌우 교환, 왼쪽 배열 이렇게 제가 한글로 적어드리거든요. 근데 풀이에는 없어. 그럼 니네가 풀이에 있는 걸 봤을 때 왜 이게 사택인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문제를 풀어드릴 때 이렇게 한글로 적는 걸 항상 적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니네가 의미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24 곱하기 24 곱하기 2 곱하기 3니까 8이야. 그러면 576 곱하기 8이에요. 그러면 얘는 4608 4608이 답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 지금 동그라미 친 케이스를 찾는 게 되게 어렵지. 그죠? 실제로 나오면은 학교 내신에도 이 정도 되면 애들 몇 명 못 맞춰요. 다 틀려 다. 경우의 수는. 순혈조합하고. 그래서 실은 저는 항상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부분을 대비하거든요. 거기를 빡세게 해놔야 돼요. 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 때 그때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중간고사에 오긴 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중간고사 다 잘 봐. 근데 등급은 기말고사에서 나와요. 항상.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을 빡세게 해놔야 돼요. 겨울방학 때. 근데 앞부분은 중학교 수학이니까 중학교 수학이랑 비슷하니까. 자 569번 보세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이게 말이야 제가 한글을 펌하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하면 헷갈려. 그래서 A, B, C, D로 바꿀게. 이걸 A, B, C, D, E로 바꾸고 그럼 얘는 뭐야? 니은하고 리은이니까 B와 D B와 D고 또는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또는이야. 또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집합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B와 D가 D만 이웃하는 경우. 두 번째는 D와 E만 그렇지. E만 아니다. 그렇지. D가 이웃하는 경우. 얘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얘는 자 얘가 사건 A고 얘가 사건 B인데 이거 두 개 중복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세 번째는 뭐야? B와 D도 이웃하고 D와 E도 이웃하는 케이스. 그럼 얘는 교집합이지. 그지? 그러면 이때 이 경우의 수는 자 사건 A랑 사건 B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그럼 얘는 밑에 쓸까? 얘는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랑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에서 두 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빼줘야죠.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B하고 D가 이웃하니까 B하고 D 이렇게 있고 A 있고 C 있고 E 있어.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을 배열해요. 그 다음에 B하고 D 왼쪽 오른쪽 바뀌지. 근데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는 대칭되지. 그지? 대칭되기 때문에 얘도 4팩 곱하기 2야. 세 번째 그림을 그려봐야 돼. B하고 D는 이웃을 해야 되는데 D하고 E도 이웃을 해야 돼. 그럼 E가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지. 이쪽으로 해야 돼. B하고 D가 이리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 케이스 아니면 요 케이스지. 그지?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대가리 큰 놈으로 묶고 A하고 C가 있으니까 그죠? 1명, 2명, 3명을 배열을 하고
근데 원래는 요거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면은 3팩토리얼 곱해야 되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3팩토리얼 곱하면 안 되지. D가 이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B, E, D가 되면 E하고 D는 이웃하는데 B하고 D가 이웃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때는 D를 가운데 고정을 빡 시켜놓고 얘네 둘만 위치를 바꿔야지. 그래서 곱하기 2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얘는 48, 얘도 48, 얘는 12. 그러면 48 더하기 48 빼기 12 해서 96에서 12를 빼니까 답은 84가지. 자, 570. 여덟 개의 자연수가 이렇게 있고, 자, 이번에는 쭉 이어지는 거 줬어. 2, 3, 4, 5, 6, 7, 8, 9야. 2, 3, 4, 5, 6, 7, 8, 9. 근데 어느 두 수의 합도 11이 되지 않는, 뭐야? 이 중에서 어느 두 수의 합도 11이 되지 않는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무슨 말이지? 여기서 어느 두 수의 합도 11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8개에서 내가 4개를 뽑을 건데, 예를 들어서 뽑을 때 1, 2, 3, 4, 5를 뽑으면 얘네 둘이 더해도 11이 안 되고 얘네 둘이 더해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 여기서 근데 내가 지금 뽑은 4개 중에서 1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얘도 또 보면 2하고 9가 1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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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봐봐. 2하고 9가 이렇게 있고 3하고 8이 이렇게 있고 4하고 7이 이렇게 있고 5하고 6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을 같이 뽑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여기서 4개만 뽑을 거야. 4개. 숫자를 4개만 뽑을 건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8개지. 2 아니면 9 둘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여기다가 니네 둘 중에 한 명 와. 너도. 니네 둘 중에 한 명만 일로 와. 니네 둘 중에 한 명만 일로 와.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얘는 숫자 선택이지. 그지? 선택만 했지.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들어. 이 중에서 9가 선택이 되고 3이 선택이 되고 4가 선택이 되고 5가 선택이 됐어. 근데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숫자를 선택하는 거는 16이야. 근데 여기 뽑은 숫자를 배열해야지. 그죠? 숫자 배열. 그러면 어떻게 써줄까? 숫자 배열. 숫자 배열을 하시면 얘는 4팩토리얼이지. 그러면 16 곱하기 4팩토리얼이니까 16 곱하기 24가 되거든요. 그러면 24 곱하기 10 더하기 6 240 더하기 24 곱하기 6 하면 64 144분. 그러면 답은 384가 답이죠. 뽑은 숫자를 배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지? 자, 하나만 더.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푸는 거 다 어려운 거야. 오케이. 다 이런 것만 나오진 않아. 응. 자, 보세요. 아휴, 똑같은 게 1. 1이 하나, 2가 2개, 3이 3개, 4 하나, 5 하나예요. 여기서 4개를 뽑을 거야.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 심화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숫자들을 보면 1이 하나고 2가 2개고 3이 3개예요. 그 다음에 4하고 5는 한 개씩 있어.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4개만 뽑을 건데 같은 숫자를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경우를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거를 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 그럼 첫 번째는 같은 숫자가 없는 경우부터 해보자. 그럼 니네가 여기 있는 1, 2, 3, 4, 5 5개 중에서 그지? 같은 숫자 없으니까 1, 2, 3, 4, 5부터 자 이때는 5개에서 4개를 뽑고 그냥 배열하면 되죠. 근데 5P4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이건 5P4는 결국에 5팩토리아랑 똑같아. 그치? 해서 120까지예요. 120까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같은 숫자가 한 개인 경우를 보자. 근데 같은 숫자가 한 개면 일단 2가 2개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2, A, B, A, B는 그냥 다른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이 2개 있는 케이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죠? 근데 2가 2개가 쓰이면 여기 A, B 자리에 올 숫자를 1, 3, 4, 5 1, 3, 4, 5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죠. 일단은 숫자 선택. 숫자를 선택하는데 저기 1, 3, 4, 5 4개 중에서 2개를 근데 이게 조합을 배운 다음에 하면 더 좋네. 숫자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합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 요거 2개를 가지고 이웃하지 않는 거를 배열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어차피 이 케이스나 똑같을 거야. 아마 E, A, E, B 이런 형태가 되거나 A, B로 하니까 또 그러네. 네모로 할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요거를 배열을 할 때 이웃하지 않는 거는 2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요 케이스도 있고 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래. 그래? 봐봐. 2 또는 3 땡땡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야. 그지? 이제 우리가 지금 조합을 쓸 수가 없으니까 순열로만 가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응. 이거 말고 또 있나? 없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앞에 있는 2는 2를 두 개 뽑거나 3을 두 개 뽑거나 그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은 뭐냐면 여기 있는 3은 요 앞에 있는 2는 요거 두 가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곱하기 여기 있는 3은 요거 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2를 두 개를 뽑았으니까 요거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배열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선택하고 배열까지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걸 다 잘 적으세요. 그러면 6 곱하기 4p2는 12니까 여기서 72까지야. 첫 번째 120까지, 두 번째 72까지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같은 숫자가 두 개면 여기서 같은 숫자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2가 두 개, 3이 두 개밖에 없어. 그지? 근데 얘는 그냥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보면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건 지금 이웃하잖아. 그러면 2, 3, 2, 3. 그 다음에 3, 2, 3, 2. 이거 두 개밖에 없지 않니? 그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같은 숫자 3개. 근데 같은 숫자 3개는 될까요? 봐봐. 네 번째. 만약에 같은 숫자를 지금 3개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3, 3, 3, 2를 뽑았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똑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빼야지. 그죠? 그래서 답은 120하고 72하고 두 가지를 더해서 이게 74니까 최종 답은 194가지. 어렵죠? 자, 그러면 조합, 기호만 소개를 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기호만. 봐봐. 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알아?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기만 하는 거야. 이거는 NCR로 가요. 오케이? 자, NCR인데, 자, 니네가 이미 이거를 배웠어. 이게 순열과 조합의 관계식인데, 얘들아 봐봐. 니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할 때, 5명에서 대표 2명 뽑는 거 할 때 어떻게 했어? 5 곱하기 4 나누기 내가 2 곱하기 1로 가르쳤잖아. 그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때는 자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 대표 2명 뽑는 거. 그러면 5 곱하기 4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5p2야.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 곱하기 1은 2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2명을 대표 2명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는 것은 5c야. 왜냐면 또 니네 이것도 배웠잖아. 5명 중에서 3명을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원래 6인데 내가 니네한테 6으로 하지 말고 자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5p3이야. 위에 있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3팩토리얼이고 이게 5c3이에요. 그지? 근데 이게 순열과 조합의 관계식인데 봐봐. 여기는 r 팩토리얼을 여기다 곱하면 자, 잘 봐. n, p, r 순열은 n, c, r n개에서 r개를 뽑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 팩토리얼이 곱해질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순열할 때 뭘 강조했어? 순열은 뽑고 뽑은 r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하는 거야.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NPR이 자 보세요. NPR이 N 팩토리얼 자 앞에 있는 거 앞에서 뒤에 있는 거 빼요.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NPR이야. 그지? 여기 NPR이잖아. 그럼 여기 R 팩토리얼 들어가지. 그지? 근데 이 식이 되게 중요해. 이 식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팩 분의 팩이야. 자 봐봐. N, C, R은 N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인데 얘가 여기다가 R 팩토리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얘는 뭐냐면 밑에 있는 숫자 두 개 더해봐. R하고 N 빼기 R을 더하면 N이지. 이거 두 개 더해서 위에 있는 숫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이잖아? 잘 들어. 팩분의 팩인데 밑에 있는 숫자 두 개 더한 게 위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조합으로 바뀔 수 있어. 오케이? 이게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있네. 자, 2번에 있네 여기. 자, 순열의 개수는 그지? 순열의 개수는 조합의 수 곱하기 1로 나와요. 순열은 뽑고 배열을 하는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거야. 순열은. 근데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야. 오케이? 봐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계산. 자, 봐봐. 여기 있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거죠. 반장, 부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죠? 예를 들어서, 얘들 앞에 있는 자리가 반장이고 뒤에 있는 자리가 부반장이야. 그럼 순열은 이거 6가지를 다 보는 거야. 근데 조합은 얘네들을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게 3 곱하기 2에서 6가지잖아.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거, 자, 여기 2 곱하기 1은 뭐냐면 얘는 중복을 제거해 주는 거야. 이 순열의 수에서. 그래서 여기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조합을 계산하는 것만 먼저 계산하는 걸 할 줄 알면 되는데, 자, 보세요. 5, C, 2가 있어. 그럼 얘는 자, 먼저 5 곱하기 4 한 다음에 2 곱하기 1입니다. 밑에가 팩토리얼이야. 자, N, C, R은 NPR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건데 얘가 중복 제거해 주는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들었어? 2 곱하기 1 N, N-1 3 곱하기 2 곱하기 1 N, N-1 N-2 이렇게 들었잖아. 그치? 그죠? 자, 이게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10C3이 있어.
10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그지? 밑에는 3팩이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오케이? 근데 얘들아 봐봐. 10, 7 있어. 아씨, 그러면 7개를 가야 되잖아. 해야 돼. 봐봐.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6, 5, 4 이렇게죠. 그 다음에 7팩토리얼이야. 이렇게 했다. 근데 잘 들어. 뭐야, 지워지네. 남아있는 녀석이 똑같죠? 우이씨, 뭐야. 그러면 선생님 10C 3하고 10C 7이 똑같나요? 봐봐, 공식이 하나가 있어. NCR은 NC N 빼기 R이야. 자, 보세요. 10C 7은 10C 7 빼기 10C N이 10이니까 10 빼기 7이어서 10C 3이지. 그죠? 근데 이 공식은 니네가 이렇게 풀을래, 이렇게 풀을래?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그죠?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0C 3하고 10C 7이 똑같단 말이야. 이거 엄청 비효율적이잖아. 그지? 그럼 처음부터 얘를 물어보면 에이씨 여기 숫자가 크네? 그러면 10C 3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아까 여기서 했던 5C2는 5C 3하고 똑같을 거야. 그지? 그럼 봐봐.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얘도 역시 3이 지워지거든,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게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공식은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얘기지. 그지? 자, 지금 내가 어디를 한 거야? 259쪽에 자 조합의 성질 1번을 한 거야. 조합수의 성질 뭐? NCR은 NC N 빼기 R. 오케이? 그 다음 2번에다가 자, 형광펜이 있으니까 형광펜으로 쫙 하고 자, 여기다가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이고 무지 중요해요. 그런데 이 파스칼 삼각형식을 왜 또 순서를 이렇게 해놨어. 순서를 이거 말고 n 빼기 1 CR 빼기 1 n 빼기 1 CR로 바꾸세요. 파스칼 삼각형을 밑에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요 앞뒤를 바꿔서 외워야 돼. 자, 앞뒤를 바꿔서 이게 뭐라고? 자, 파스칼 삼각형이고요. 뭐야 이거? 자, 뭔지 이제 확률과 통계할 때 배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싫어. 자, 오늘은 이 파스칼 삼각형 중요하니까 선생님 뭐예요 이거? 자, 봐봐. 7C 3 아니다, 쉽게 5C 3이 있어. 그러면 이게 자 봐봐. 요즘 앞에 있는 거는 하나씩 줄어들었죠. 그지? 그 다음에 앞에 작은 거,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앞뒤에 있는 거 하나씩 빼는 거고 얘는 뭐야? 앞에 있는 것만 하나 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53을 봤을 때 5, 4C2 더하기 4C3이구나.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자,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 A, 자, 어떤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와 그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의 합과 같다 그랬지.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요. 자, 사건 A가 뭐냐면, 자, 사람이 A, B, C, D, E가 있는데 지금 내가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잖아. 자, 잘 들어. 잘 들어. 이제 제가 이거를 무한 반복 계속 시간마다 설명을 해요. 봐봐. 53은 여기 있는 A, B, C, D, E 5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건 A가 뭐냐면, 나는 E가, 여기 있는 E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E를 반드시 뽑고 싶어. E가 E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사건 A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건 A의 여집합은 이 3명 중에서 E를 포함하지 않는 거지. 자, 잘 들어. 선생님, 여기 5명 중에서 제가 3명을 뽑은데요. 제가 얘를 반드시 뽑고 싶어, 3명 중에. 지금 내가 하는 멘트를 잘 들어야 돼. 그럼 니네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애를 빼놓고 여기 있는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2명을. 원래 3명 뽑아야 되는데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그 다음에 그 2명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내가 얘를 뽑고 싶지 않아, 3명 중에서. 그럼 얘를 빼놓고 여기 있는 4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지. 오케이? 자, 이 파스칼 사각형이 엄청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합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